안녕하세요. 김민혜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수족냉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족냉증은 손발이 차다, 또는 손발이 저리고 지가 잘 난다, 또는 다리가 항상 잘 붓고 손발이 잘 붓고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 수족냉증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면서 내가 진짜 찬 체질인지 이거 정말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때는 이런 체열 진단 검사를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체열 분포를 보시면 사진에서처럼 굉장히 차갑게 체열 분포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붉은 선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상으로 그냥 봐도 차갑고 온몸에 붉은 선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오히려 나는 열이 많고 땀이 항상 많아서 열 많은 체질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붉은 선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나는 손발이 항상 차갑고 몸이 늘 냉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수족냉증과 하복부 냉증이 있다라고 진단되는 체열 분포인데요. 수족냉증이나 배가 차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일리가 있는 말들일까요? 또 인간의 몸은 36.5도의 항온 동물인데, 과연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야 이게 찬 체질,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체질,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수족냉증이라든지 하복부 냉증, 차가운 체질, 이런 것들은 혈류순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도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36.5도의 항온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차, 또 부위에 따른 미세한 온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혈관도 굉장히 복잡하고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 주변의 혈관도 손발 주변의 혈관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즉, 손발 수족냉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자궁과 난소 주변의 혈류, 구조, 순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하복부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난소와 자궁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난소의 경우에는 매달 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자의 영양 공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궁 같은 경우에도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는 항상 최적의 온도, 최적의 그 혈류량,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궁 자체에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자궁을 혈의 집, 피의 집, 피가 다 몰려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궁의 혈관 구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 혈액순환이 손발에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궁, 난소 주변의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겠거니,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족냉증이 잘 생기는 원인으로 선천적으로는 소음인이나 태음인처럼 몸이 원래 조금 차가운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수족냉증이 잘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후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생활관리들, 우리 꽉 끼는 옷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생리 전후에 청바지 같은 거 잘 입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몸이 잘 붓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가 있겠죠. 또 차가운 음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무조건 찬물, 차가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이 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자세 문제 때문에도 수족냉증은 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자궁이라든지 난소 주변에 수술 기항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혈 때문에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뿐만 아니라 이런 내분비 계통, 호르몬 계통이 모두 자궁과 난소에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궁과 난소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족냉증,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혈류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20, 30대 혹은 40대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 건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이 혈액순환 부분들이 건강관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